one thing is clear though, the robots are going to want to be paid in Bitcoin. The AIs, they can't get bank account. They're going to trade with each other in Bitcoin. Right? If you're digital intelligence, you're going to want to be capitalized with digital capital. 마이클 셀러의 말처럼 디지털 경제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비록 IT 부문이나 AI 같은 혁신 기술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산은 어떤가요? 아마 저처럼 부동산과 적금, 주식 같은 전통적 실물 자산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미래 경제가 디지털화 되어 간다면 우리의 자산도 디지털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재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암호화폐가 가장 보편적인 디지털 자산일 겁니다. 그 유명한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리플 등 2만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있고 지금 현재에도 어디서인가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 BTC 모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BTC 모빅은 대한민국 1세대 비트코이너 오태민 작가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여 만든 코인입니다. 오태민 작가는 10년 동안 시종일관 비트코인의 우월성을 설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을 쓰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관찰하고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연구하고 지정학적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 모든 것을 집약하여 비트모빅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동일한 암호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비트코인보다 더 투명한 장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400만 개에 달하는 코인을 공공재로 확보하여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왜 BTC 모빅인가 하는 물음은 다음으로 미루고 왜 모빅이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Bitcoin's the best digital commodity. There's no second best digital commodity. The question is why? Why? It's not the first. It's not the only. Satoshi created a way. He gave it away. And he went away. Walked away. There is no Satoshi. 마이클 셀러가 틀렸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태민 작가입니다. 오태민 작가는 비트모빅을 갖지도 팔지도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양한 장치로 그 약속을 보증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으로 계획된 대중화가 끝나면 그는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떠나 자신의 자리인 작가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산의 디지털화를 위해 암호화폐를 가지기로 했다면 BTC 모빅을 고려해보세요. 모빅 프로젝트는 아주 특별하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공공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스팀잇이 설립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작성하면 이에 대해 스팀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0년 2월 트론 재단이 스팀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트론 재단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저스틴 선이 설립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스팀의 가격은 12센트에서 28센트로 단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 발표는 스팀이 커뮤니티에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커뮤니티의 탈중앙화된 성격이 트론 재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화된 접근 방식과 충돌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론 재단이 인수 직후 블록체인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스팀이 커뮤니티는 이것을 적대적 인수로 받아들이면서 커뮤니티 내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스팀의 가격은 2020년 3월 초 28센트에서 16센트까지 급락했습니다. 스팀이 커뮤니티는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이렇게 하이브 블록체인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이브로 옮겨감에 따라 스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2020년 3월 중순에는 10센트 이하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만약 스팀 커뮤니티가 상당량의 공공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공공재 보유량에 따라 인수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팀 네트워크의 거버넌스는 토큰 홀더들이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투표에서 트론의 영향력을 저지하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커뮤니티의 뜻을 더 강력하게 반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수 후 트론 측이 상당량의 스팀 토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커뮤니티가 많은 코인을 공공재로 가지고 있었다면 시장에 매도하거나 트론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킴으로써 트론의 경제적 이득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스팀이 플랫폼이 트론 인수 이후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힘을 잃게 되었는데 공공재를 활용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개발자 유인 정책을 펼 수 있었다면 플랫폼의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공공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더리움 재단, 리플랩스, 카르다노 재단 등 현재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들은 발행 토큰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지원하고 확장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량 대비 공공재 확보 비율을 본다면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이더는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의 발행량을 가지는데 이더리움 재단은 약 40만 개의 이더만을 보유하고 있고 100억 개의 XRP 중 리플랩스는 약 40억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빅은 총 발행량 2,100만 개 중 1,400만 개 이상이 공공재입니다. 1,400만 개 이상의 모빅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개발자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모빅 프로젝트와 관련한 영상 제작 시 모빅을 지급하는 이벤트나 비커스 플랫폼 참여도에 따라 모빅을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들은 비록 공공재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공공재의 활용 방안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군자금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반드시 공공재 확보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모빅 생태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산의 증식을 위해 주식에 투자를 하기로 하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와 산업 동향 보고서를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허위이거나 애널리스트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거짓된 보고서를 발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 성숙한 산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투자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투명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원칙이지요. 2016년 비트커넥트가 설립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커넥트 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플랫폼에 예치하면 일정 기간 후 높은 수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루 1%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를 했다고 하니 정말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2017년 초 비트커넥트 코인의 가격은 $5 수준이었으나 2017년 12월 $1,000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트커넥트 플랫폼이 운영되는 동안 플랫폼의 개발자, 운영자, 그리고 홍보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와 마케팅에 의존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비트커넥트 플랫폼이 폐쇄되었지만 익명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려웠고 자금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완전히 오픈된 소스 코드를 통해 누구든 이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운영기관이 없으니 거버넌스 위험이나 재무 위험도 없습니다.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이지만 이후 개발에 기여한 주요 인물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투명성이 유지됩니다. 비트코인 데브 메일링 리스트에서는 비트코인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 업데이트, 그리고 회의록이 공유됩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하여 관련 내용을 속속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GitHub 레포지토리 사이트 역시 코드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어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500만 개에서 600만 개로 추정되는 언노운 코인의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의 코인이 소실되어 사라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코인이 시장에 나올 물량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고래의 물량이라면 정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고 언노운 코인을 제거하여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2100만 개의 코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암호화폐의 총 공급량이 명확해짐으로써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이지요. 현재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태동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고 노드의 운영도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9년 소스 코드와 노드의 운영을 대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인 오태민 작가는 공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150인 위원회가 결정되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모빅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오테버스는 모든 자금의 내역을 오테버스 채널을 통해 공개해왔고 1,400만 개의 공공재 코인의 주소가 공개되어 있으니 모빅 익스플로러에서 해당 지갑의 주소를 검색하여 언제든지 공공재를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라방을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히는 등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비커스 플랫폼, 디스코드의 BTC 모빅 허브에 가입하셔서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모빅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안전한 투자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돈이 아니라 돈의 인터넷이다.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의 선구자이자 저명한 저술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의 말입니다. 안토노폴로스는 Mastering Bitcoin, The Internet of Money, Mastering Ethereum과 같은 유명한 책을 저술했고 전 세계의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강연과 교육 활동을 하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야의 투자자이자 학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사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자, 사용자,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활발하고 지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카르다노는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자랑하지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발전이 느립니다. 과학적 연구와 검증, 철저한 동료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술적 정확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지만 개발과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화하는 디파이나 NFT 생태계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쟁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도 생태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1년 3달러 10센트의 최고점을 찍은 후 2024년 30센트 선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생태계는 어떠할까요? 모빅 프로젝트는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모빅을 사용한 거래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같은 개발자 생태계가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가 투명하게 구성되고 있고 파트너십 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모빅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트모빅이 자산인지 유틸리티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저는 모빅은 자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빅의 신뢰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오태민 작가와 모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커뮤니티 구성원일 겁니다. 처음 모빅을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빅을 매수한 사람들도 코인 매매를 위해 발을 들인 경우보다는 오태민 작가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그에게 매료되어 모빅 커뮤니티에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이기적이므로 이런 순진한 생각에 기대어 투자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윈윈 전략이 커뮤니티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150인 위원회의 경우 위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바로 소유한 모빅의 개수입니다. 본인이 많은 모빅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모빅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므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요. 그 활동의 과실은 개미인 저에게도 떨어질 것입니다. 최근 논의 중인 고액권 지갑의 에어드랍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들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200모가 든 지갑을 자체 락업시키거나 그들끼리의 거래 시장이 형성된다면 개미들의 소액 거래 시장에 큰 물량이 나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줄어들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래들뿐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오 작가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빅의 수량이 좀 적더라도 미래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굳이 현재 변동하는 가격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몇 푼을 벌기 위해 샀다 팔았다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생업에 힘쓰며 꾸준히 모빅에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길게 보면 훨씬 이득이 될 것입니다. 만약 비트모빅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면 각 지역의 모빅회관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모비커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익을 취하고 나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모비커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평가하세요. 이전에 저의 영상을 보셨다면 공공재해 확보, 투명성,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모빅 프로젝트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모빅은 아주 좋은 자산일까요? 투자를 한다면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실 겁니다. 현재 내가 소비하는 즐거움을 참고 미래로 자산을 보냈는데 미래에 더 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 지향을 높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본다면 어떤 암호화폐가 좋은 자산이 될까요? 카르다노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프로젝트 펀딩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수익 역시 에이다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지 생태계 활동에서 나온 수익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조셉 루빈이 설립한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며 이더리움 2.0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센시스 또한 사업 수익이 아니라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재무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초기에 조달한 투자 자금은 비록 그 형태나 조건이 잘 설계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상환해야 할 때 대량의 암호화폐 매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격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장기적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디파이 프로젝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됩니다. 이런 실제 사용 가치를 유틸리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멋진 기술력을 가진 프로젝트가 언제든 경쟁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성에 한계가 생기겠지요. 그렇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암호화폐의 유틸리티나 투자 유치와 같은 호재보다는 자산으로서의 가치인 안정성, 희소성, 신뢰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비트모빅은 희소한가? 2100만 개의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 희소하지요. 비트모빅은 안정적인가? 암호화폐 분야는 아직 산업의 초기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법규도 미비합니다. 세계 각국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할지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비트모빅은 어떤 투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암호화폐들이 가지는 큰 위험 요소가 비트모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모빅은 신뢰할 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생태계입니다. 오태민 작가는 지난 10여 년간 암호화폐 세계를 연구했고 여러 권의 인정받는 책을 썼으며 그 모든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오태민 작가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태민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뿐 아니라 생태계 구성원들이 함께 비트모빅의 신뢰성을 쌓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비트모빅을 최고의 자산으로 만드는 꿈과 같은 여정을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